미나상, konnichiwa. 예분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42편 6강 들고 왔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분식당에서 여러가지 일본어 공부를 해왔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 시리즈였죠. 스키다시 편에서는 일본어의 문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시리즈 라멘 편에서는 일본어의 명사나 형용사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 봤었죠. 그 다음 시리즈 스시 편에서는 드디어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 마시다, 마생, 마생데시다와 같은 것을 붙여봐가지고 동사로 존댓말 표현을 해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해보고 이런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봤었죠. 그 다음 시리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시미 편에서는 동사의 때형, 따형, 마스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형들과 붙여서 문장들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동사의 때형과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문형을 갖고 왔는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바로 때, 것이, 뭐뭐 해주길 바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부탁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잘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셔가지고 써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때, 호시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때, 호시는 언제 쓸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뭐 따이, 마스형에다가 따이형,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가 아니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어 뜻으로는 뭐뭐 해주길 바래,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바람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 와주길 바래, 선생님이 알려주길 바래, 동생이 공부하길 바래.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바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바로 핵심은 동사의 때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사의 때형 만드는 거 아주 자주 연습을 했죠. 거기에다가 뒤에 호시라고 하는 표현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 하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호시, 원한다,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 딱 합쳐져가지고 뭐뭐 해주길 바란다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양한 동사에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동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죠? 제가 여기에 1그룹과 2그룹, 3그룹 고루고루 갖고 왔습니다. 1그룹의 특징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그룹은 동사 중에서도 마지막 글자가 모두 우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대표적으로 우츠르, 누무부, 꾸구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서 사실상 정말 많은 대부분의 동사들이 속해 있는 그룹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갖고 왔는데요. 바로 가꾸, 쓰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는 꾸를 우리가 때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츠루라는 동사에다가는 우츠루를 지우고 으때를 붙였었고, 누무부라는 글자로 끝나는 동사에다가는 누무부를 지우고 은대를 넣었었고, 꾸로 끝나는 동사들은 그렇죠. 바로 꾸를 지우고 뒤에다가 이때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구로 끝나는 것은 구를 지우시고 이네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마지막 글자가 수로 끝나는 거는 시대로 고쳐줬습니다. 자, 이때로 바꿔줬으니까 뒤에다가 뭐뭐 바란다를 붙여주면 되겠죠? 가이때 허시라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꾸라는 동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쓰다, 글씨를 쓰다, 글을 쓰다 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호시를 붙여서 쓰길 바래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써줬으면 좋겠어. 가이때 호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2그룹 동사로 넘어가 볼까요? 2그룹 동사는 형태 변화가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2그룹 동사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죠. 마지막 글자가 모두 루로 끝나고 앞에 오는 글자가
모음, 에나 이를 가지고 있는 동사여야만 이 그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베루, 미루 같은 동사가 있었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다베루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때형으로 바꾸려면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맞아요. 루를 지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맞습니다. 때를 붙여주시면 됐죠. 그러면 다베 때가 완성이 됩니다. 그 뒤에다가 원하다라는 허시라는 표현을 붙이면 다베 때 허시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이 금방 됐습니다. 다베루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먹다이기 때문에 때 호시를 붙여주면 먹길 바래, 먹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3그룹이 남았습니다. 3그룹은 사실상 불규칙 동사. 그래서 우리가 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멤버는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쿠루, 오다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스루라고 하는 하다 동사 있었는데요. 이 스루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스루 하나 그럼 한 가지 뿐인데? 아니죠. 스루가 들어가는 모든 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연락하다, 설명하다, 소개하다, 인사하다 등 뒤에 하다로 끝나는 것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동사들이 3그룹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쿠루부터 볼까요? 쿠루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거를 때형으로 바꿔주려면 맞아요. 형태가 아주 변해버리기 때문에 외워줄 수밖에 없었죠. 자, 요거는 키, 때 요렇게 변했습니다. 뒤에다가 호시를 넣어가지고 와주길 바래, 오길 바래 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루 마지막 남았죠. 스루는 시, 때로 변하니까 그 뒤에다가 호시를 붙여줬습니다. 때형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외워주는 것이 좋겠죠. 자, 시때 호시 하길 바래,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 금방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동사든지 우리가 때형만 만들 수 있으면 부탁 표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친구가 와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완성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행동을 해주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남동생,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상대방 뒤에는 우리가 조사 니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 누구누구, 니, 동사, 때, 오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예문 갖고 왔거든요. 도모다치니, 자, 친구가 와주길 바래,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키테 호시는 연습을 했거든요. 자, 그럼 누가 와주길 바라냐? 친구다. 그러면 친구, 도모다치 뒤에다가 이렇게 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와주길 바란다고 하고 싶으면은 그 뒤를 또 니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와주길 바랄까요? 또 됐네. 오도오도 할까요? 남동생이 와줬으면 좋겠다. 오도오도니 기대호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상대방 뒤에는 니를 붙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탁할 때 여러분 정중하게 조금 표현을 하고 싶다. 오시라고 하면은 아주 친한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뭐뭐 해요 라고 존댓말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자, 호시 뒤에 데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세니 기대 호시 데스, 센세니 기대 호시 데스 라고 뒤에다가 데스를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때 호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뉘앙스를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 호시는 본인의 욕구, 나는 이런 걸 바래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아주 높은 좀 어려운 사이의 어른들한테 쓰기에는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중한 표현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 만약에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 써야 된다. 직장 상사 아니면 뭐 사장님 아니면 처음 본 사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바뀌었을 때는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요. 자, 똑같이 동사의 때형으로 바꿔주고 뒤에가 엄청나게 길어지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따다케마센까? 이따다케마센까? 자, 간단하게 우리 동사 하나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보도록 할까요?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로 할게요. 가꾸, 쓰다. 1그룹 동사였죠.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꾸는 그렇죠. 때형으로 바꾸려면은 이때가 됐었고 뒤에다가 이따다케마센까를 추가해 주시면 아주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이따다케마센까? 자,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테 이따다케마센까? 다시 한번. 가이테 이따다케마센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아니, 친구들한테는 호시라고 쓰고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다가 데스를 붙이면 그래도 존댓말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바꿔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그냥 친한 사람한테 편하게 부탁을 할 때 그래도 좀 연상이다. 그럴 때는 아요, 어요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부탁해야 되는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 전혀 친하지 않았던 직장의 윗사람일 때, 죄송하지만 요거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투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로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다 알고 적재적소에 맞춰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떼호시 데스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어쩔지 모르니까 한 가지 격식 차린 표현을 하나 더 외워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호시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다양하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우리 문장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모토 니혼고勉強してほしい. 勉強する. 그렇죠. 공부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떼호시를 넣어가지고 공부해주길 바래. 더 일본어 공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제 사심이 너무 드러났나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꼭 소리를 내서 발음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작. 모토 니혼고勉強してほしい. 다시 한번. 모토 니혼고勉強してほしい.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와타시노 하나시오. 자, 와타시, 나, 하나시, 이야기. 그 다음에 기이테 호시. 여러분, 기꾸는 듣다라는 표현이 됐죠. 물론 이거는 묻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내 이야기니까 조금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기쿠니까 꾸를 그렇죠. 때형으로 바꾸면 이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와타시노 하나시요 기이테 호시. 다시 한번. 와타시노 하나시요 기이테 호시.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시다, 내일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하야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빠르게, 빨리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 기대호시, 와줬으면 좋겠어. 이거 오늘 여러 번 보는데요. 빨리 와주길 바래. 내일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다, 하야구 기대호시. 아시다, 하야구 기대호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대화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시타노 파티, 쿠루, 라고 하면 내일 와 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일 파티 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고멘, 이소가시. 고멘, 이소가시. 내일 바쁜가 봐요. 그랬더니 이거 물어본 사람,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히 기대 호시나. 제히 기대 호시나.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히라는 거는 꼭이라는 표현이고요. 기대 호시, 와주면 좋겠어. 와주길 바래. 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뭔가 추가가 됐어요. 자, 나라는 종조사인데요. 호시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끝에 나를 붙이면 조금 더 부드럽고 감성적인 뉘앙스가 됩니다. 뜻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나를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정조사를 넣어가지고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원어민하고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정리 들어갑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배워본 거는 동사의 때형에다가 호시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 부탁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상대방 뒤에다가는 조사 니를 붙일 것. 그래서 도모다치 니 기대 허시라든가 오가산 니 와라떼 허시라든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그 행동을 하는 상대방의 뒤에다가 니를 붙여봤었죠. 자, 제가 여기에다가 예문을 또 갖고 왔어요. 도모다치 니, 자, 친구가 뭐 해줬으면 좋겠다. 마떼 호시라고 했는데요. 마츠라는 표현은 기다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쯔로 끝났으니까 그렇죠. 때형으로 바꾸려면은 으때를 해서 마떼 호시, 친구가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도모다치니 마떼 호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카산니, 자, 여기에서 행동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상대방은 오카산,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 와라떼 호시, 자, 와라우는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로 끝나니까, 으떼를 해줬죠. 그러면은, 웃길 바래, 떼 호시라고 하는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오카산니, 와라떼 호시.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예문시당이 아니죠. 오늘의 미션 나갑니다. 오늘 배운 때 호시를 사용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데요. 미션의 주제는 주변 사람, 가족, 친구, 혹은 저희 예문식당도 좋습니다. 예문식당에게 아니면 가족 친지들에게 바라는 점을 때 호시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예시 1번, 자, 제가 예문까지 갖고 왔습니다. 친구가 도모다치니 겐꼬데 이때 호시, 건강하게 겐꼬라는 거는 건강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때 허시라고 건강하게 있길 바래라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모다치니, 자, 친구에게 기대 허시 데스, 친구가 와주길 바라요. 기대 허시 데스라고 해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때 허시로 문장을 만들어서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동사의 때형을 사용해서 만드는 표현 때 허시를 배워봤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 그리고 부탁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고 부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뒀다가 사용을 해두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조금 더 존댓말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뒤에다가 데스를 붙였다는 거. 그 다음에 더 격식 있게 사용을 하고 싶다,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때형에다가 이따다케마센가 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표현은 비즈니스 일본어 상황에서도 자주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미션 완료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ではまたね